안녕하십니까. 미국 고배당주를 위한 채널, 월급을 만드는 채널 배당줍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제 연말이 곧 다가옵니다. 올해도 연말에 즐겁고 좋은 배당 뉴스로 훈훈한 연말을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다룰 내용은 PAR 미국 고배당주들입니다. 이 세 가지 고배당주 중 몇 가지는 제가 투자를 해서 손해본 종목로 여러분은 손해를 보시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혹시 미국 고배당주 투자를 하시는 분들 중 이 주식들이 주주 여러분들의 배당 포트폴리오에 있으면 돈을 잃고 계실 확률이 있습니다. 참고로 이 영상은 투자 권유가 아닌 엔터테인먼트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누구나 투자하는 방식이 틀려서 좋다 나쁘다 하기는 힘들지만 PAR 주식 정보는 서로 공유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거두절미하고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지금 사시면 안 되는 미국 고배당주 톱3. 첫 번째로 OPP입니다. OPP는 리버노스와 더블라인 스트래티직 오퍼튜니티 펀드입니다. 리버노스사는 리버로도 유명한데요. 제가 한때 신뢰하던 DSL로도 유명한 더블라인의 CEO 제프 군달락과 합작으로 운영하는 펀드입니다. OPP 얘기를 하기 전에 더블라인에서 제프 형님의 펀드인 DSL의 주가를 보시면 DSL은 많은 미국의 투자자들과 은퇴자들이 한때 맹신하던 펀드로 오랜 기간 잘 유지하던 펀드였지만 2021년 코로나 사태의 주가가 폭락하더니 회복이 되는 듯했으나 다시 고꾸라지면서 급하강을 하게 되었죠. 같은 운용사의 펀드 DLI도 비슷한 맥락입니다. 배당도 2021년부터 0.14불을 주던 배당이 0.11로 낮아졌습니다. 폭락한 주가와 줄어드는 배당금. 제가 이 펀드에 투자하고 있었는데 당시의 느낌으로는 펀치를 배에 한 대 맞고 어퍼컷까지 원투 맞는 듯한 느낌을 당시에 받았습니다. 아마도 공감하시는 분들도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충격의 옛 생각이 나면서 이 펀드가 다시 예전의 20불대로 갈 수 있을까 과연 하는 생각이 잠시 들었습니다. 애당초 처음부터 두 운영사가 같이 운영하는 게 좀 말이 안 된다는 생각도 들고 또한 자신들이 펀드인 DSL도 제대로 운영 못하는 제프 형님도 이제 별달리 신용이 가지 않습니다. 더블라인은 얼마 전에 세금을 피하려고 플로리다로 본사를 옮기는 일에만 열중하고 별달리 자사 펀드는 버려둔 듯한 느낌도 많이 받았죠. 한때 DSL의 제프 군달락을 보고 투자했던 분들이 많은 고민이 있었을 것으로 예상되네요. 미국에는 아직도 그러한 고정적인 팬들이 많다고 합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 OPP의 총수익률을 보여주는 그래프를 보겠습니다. OPP는 3년간 마이너스 수익률과 5년간의 수익률은 거의 제로입니다. 배당금 내역을 보니 한때 배당도 높였고요. 한편으로는 배당을 재투자하면 나쁘지는 않은 펀드라고 생각이 되네요. 하지만 토털 리턴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 가격적인 측면도 고려해야 하니 주가를 보면 출범 당시 거의 20불에 가깝던 주가가 10불 아래 9.60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것이 토털 리턴에 많은 영향을 준 듯합니다. 예로부터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는 문구가 생각나게 하는 펀드입니다. OPP가 제대로 예전만큼 회복할 수 있을지 다 같이 지켜봅시다. 두 번째로는 오크. 오크는 오크 아일랜드 캐피탈로 아마도 많은 고배당 투자자들께서 들어보신 펀드일 것 같습니다. 3불대까지 내려갔었던 오크. 고배당으로 유명하기도 하지만 제 살 까가먹기로 감자를 하더니 이제 감자를 해도 10불에 가까운 가격의 펀드가 되었습니다. 10년 전에 70불이었던 가격이 10불 아래로 내려간 거죠. 엄청난 배당을 받아도 토털 수입이 궁금해졌습니다. 연 배당률 17%의 높은 배당률은 예전과 비슷합니다. 얼마 전에도 외국 기사를 보니 3분지 1의 밸류가 날아갔다고 비명 섞인 글을 보았고요. 요즘 또 한 번의 단기 금리의 상승이 또 한 번의 배당컷이 올 수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어려운 MBS 마켓의 패드가 또 한 번의 QE는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각오하지 않고는 할 수 없다는 게 다수의 견해입니다. 매년 낮아지는 북밸류 그리고 높은 배당률이 어려운 시기에 투자자들을 현혹하고 있습니다. 투자하기 전에 유의하고 뭘 사시는지 조심해야 할 펀드 같습니다. 자, 세 번째로 PAR 고배당주로는 SLVO입니다. SLVO는 크레딧 스위스 실버 쉐어즈 커버드 콜 ETN입니다. 저도 크레딧 스위스의 실버 ETN으로 한때 투자했던 적이 있습니다. 고배당은 주지만 워낙 떨어지는 주가에 많은 투자자들이 고민이 느껴지는 펀드입니다. 사실상 많은 외국인들이 이 펀드를 가지고 비교 분석을 해서 좀 알려진 펀드입니다.
참고로 ETN은 결국 투자한 상품의 인덱스를 쫓는 노트에 투자를 한 것이므로 무담보 채권 주식, 즉 파생 상품입니다. 그러니까 ETF는 운영사가 어느 정도 책임을 물겠지만 ETN의 경우 운영사가 언제든 이 펀드를 폐지하면 투자자들은 돈을 날릴 수 있다는 위험한 점은 알고 있어야 합니다. 고로 저는 ETN은 항상 손실되어도 감당할 수 있을 정도에만 넣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제가 정한 풀포지션의 반 정도입니다. 이스엘 VO에 10년간 만불을 계좌에 넣고 산 다음에 배당을 재투자해도 5,685불의 수준으로 내려가는 마법을 보고 저의 눈을 한 번 더 의심을 하게 됐습니다. 물론 저도 잠시 투자하고 있었을 때 총 수입이 내려가는 것을 느꼈지만 저 정도일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반면에 내년에 은값이 오르면 SLVO가 탄력을 받아 USY의 경우처럼 오를 수도 있으니 섣부른 판단은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왠지 올라도 원금 회복 정도만 해도 다행일 수 있겠다는 생각도 하게 되는군요. 위의 세 종목은 근 10년간 만의 투자 성적을 보고 쓴 글이라 앞으로 다시 올라서 잘 나가는 효자펀드가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동안의 실적이 어느 정도 미래에 반영될 수 있다는 게 제 견해입니다. 미국 고배당주 중에서도 분명히 옥석을 가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욱 분산 투자가 필요하고 혹시나 한두 종목에서 잃어도 큰 피해를 받지 않도록 포트폴리오를 분산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고 배당주표를 자주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매월 매일 자는 동안에도 배당을 받는 그날까지 꼭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그럼 저는 다음에도 화끈한 배당 소식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